저녁 식사 시간대 그리고 점심 시간대 이때 봉우리가 생긴다. 한 10시나 9시에 글을 올리시거나 아니면 4시, 5시에 글을 올리시는 게 좋으시겠죠. 요리가 다 될 때까지 레시피를 펴놓고 계속 보셔야 되기 때문에 요리 레시피도 꾸준히 평균 사용 시간이 높은 카테고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조금 더 키워드 분석을 통해서 유입자가 많은 키워드를 제목이나 내용에 작성하셔서 글을 쓰셔야 된다. 안녕하세요. 네이버 블로그 속성 가이드를 해드리는 AMPN 글로벌의 관리실 너구리 한진호 과장입니다. 반갑습니다. 이번에는 벌써 8번째 강의로 블로그 분석하기에 대한 내용이고요. 첫 번째로 블로그 통계를 통한 분석, 두 번째로 블로그 차트를 통한 분석, 남의 블로그 분석하기, 그리고 카테고리별 키워드 포스팅 분석, 이런 식으로 분석하기에 대한 내용으로 교육을 준비했는데요. 분석에 대한 내용에서 이제 오해를 하지 말아야 될 부분이 먼저 최적화나 준최적화에 대한 그런 분석이 아니고 내 블로그를 운영함에 있어서 어떻게 하면 좋은 키워드를 얻어서 글을 쓸 수 있을까? 내 키워드가 고갈됐을 때 아니면 내 주제를 확장하지 못할 때 그럴 때 다른 사람의 블로그와 나의 블로그를 분석을 통해서 풍성하게 만들 수 있도록 교육을 준비해 봤습니다. 첫 번째로 블로그 통계를 통한 분석인데요. 블로그 통계는 네이버 블로그에서 기본적으로 제공해 주고 있는 서비스고요. 거기서 본인의 조회수라든지 방문자 수, 체류 시간이라든지 이웃이 어떻고 남녀 구분이 어떻고 몇 시 몇 분에 들어와서 보는 사람이 많고 적고 이런 것들을 보실 수 있어요. 그리고 카테고리별로 다르게 어떤 카테고리에서는 이러한 성향의 통계치를 가지고 있고 어떤 카테고리에서는 이런 성향의 통계치를 가지고 있고 이런 것들이 있는데 제가 준비해 놓은 강의에서는 그런 통계에 대한 부분을 보시고 어떻게 판단을 하시면 좋을지에 대해서 준비해 봤고요. 보실 때는 이제 조회수 같은 경우는 본인의 조회수는 쉽게 판단하실 수 있으시잖아요. 먼저 위젯 같은 걸로 블로그 메인에다가 하루 방문자 수, 조회수 이런 것들을 걸어 놓으시기 때문에 그런 거는 매일매일 보실 수 있으신데 체류 시간이나 게시글 평균 사용 시간이라고 되어 있는데 체류 시간이라고 하겠습니다. 체류 시간이나 이런 것들은 통계를 들어가서만 볼 수 있기 때문에 찾아 들어가셔가지고 보셔야 된다는 점 참고하시고 그리고 카테고리별로 이 정도의 수치가 나와야 괜찮은 블로그고 어느 정도 수치가 안 되면 분발해야 된다. 그런 것들을 판단하실 수 있으니까 저하고 같이 네이버를 로그인 하셔서 통계치를 한번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참고로 제 블로그를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썩 좋은 블로그라고는 볼 수 없습니다. 대단히 빡시게 하고 그런 블로그가 아니기 때문에 일단은 참고만 하시고요. 본인의 블로그로 들어가서 좌측에 있을 수도 있고 위쪽에 있을 수도 있어요. 여기 본인 소개글 밑에 통계라고 누르시고 들어가시면 이렇게 통계 창을 볼 수 있는데 제일 먼저 볼 게 뭐냐면 전체 블로그의 통계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좌측 하단으로 내려오시면 블로그 평균 데이터라고 있어요. 이걸 누르고 들어가시면 블로그 평균 데이터와 본인의 데이터를 비교를 해주고 있습니다. 여기서 보시면 기본적으로 서비스 전체 평균, 블로그를 하시는 분 전체의 평균적으로 한 달 기준으로 이렇게 추출해서 평균을 내놨어요. 10월 기준으로 네이버 전체 평균에서 한 달에 610명 정도 들어오는 게 평균이고요. 저 같은 경우는 한 달에 26,000명 정도 들어왔네요. 그러니까 하루에 1,000명이 조금 덜 되는 수준의 블로그였고 그리고 상위 그룹 같은 경우는 64,000명 정도 되면 상위 그룹이 된다. 그 정도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 이거는 이제 조회수고요. 방문 횟수, 순방문자 수 다 비슷합니다. 요거 어느 지표를 보든지 간에 조회수를 보셔도 되고 방문 횟수를 보셔도 되고 다만 이제 방문을 하셨는데 글을 2개 읽으셨다, 3개 읽으셨다 이런 식으로 방문자 수 대비 조회수가 상당히 많은 경우에는 더욱더 확장성이 있는 사람들이 들어와서 내 블로그에 유익한 정보를 더 찾아갈 수 있는 그런 블로그다 라고 해서 더 좋은 블로그라고 판단할 수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들어오셔서 다른 글을 더 읽어가는 수준이 그렇게 많지는 않네요. 그죠? 그래도 한 10% 정도 되나요? 그리고 여기서 참고하실 거는 게시글 평균 사용 시간인데요. 요즘 특히나 중점적으로 이거를 보셔야 된다라고 얘기하는 게 체류 시간인데요. 말 그대로 게시글 평균 사용 시간이 들어와서 이탈하시기 전까지 글을 이렇게 보시는 시간인데 저 같은 경우는 이 부분이 300초 정도 됩니다. 서비스 전체 평균 140초 정도 되네요. 상위 그룹은 150초 정도 된다. 근데 상위 그룹하고 전체 평균하고 별 차이가 없어요. 그죠? 근데 저는 300초 정도 된다. 제 블로그는 그래도 글이 한번 들어오시면 5분 이상은 읽고 나가신다. 글이 조금 괜찮다. 이런 점이 블로그의 장점일 수 있고요. 저 같은 경우는 정보성 키워드를 많이 하다 보니까 이렇게 들어오셔서 오랫동안 체류하고
보시고 나가시는 그런 점이 제 블로그의 장점인데, 제 블로그의 단점이라고 한다면 유입자가 많은 키워드를 활용을 해서 조회수를 늘려야 되는데 그런 활동을 하지 못했다, 이런 점을 조금 단점이라고 표현할 수 있고, 이런 블로그를 어떻게 하면 더 활성화시킬 수 있을까 했을 때는 조금 더 키워드 분석을 통해서 유입자가 많은 키워드를 제목이나 내용에 작성하셔서 글을 쓰셔야 된다, 그런 점을 말씀드리고 싶고요. 이렇게 블로그 평균 데이터에서 또 참고하시면 좋은 게 뭐냐면, 조회수와 게시글 평균 사용 시간, 시간대 분포, 이런 것들을 카테고리별로 보실 수 있어요. 저 같은 경우는 비즈니스 경제 분야인데 말 그대로 조회수에 대해서 한번 분석을 해보자면 2020년 10월 기준으로 제일 많은 조회수가 있는 게 요리와 레시피네요. 1년 전에는 어땠을까요? 그때도 요리와 레시피는 1등이었습니다. 2년 전에는 그때도 요리와 레시피가 1등이에요. 말 그대로 요리와 레시피는 네이버 검색을 통해서 상당히 조회수가 계속해서 꾸준히 많이 나오는 카테고리다. 비즈니스 경제 분야도 꾸준히 검색량이 있는 부분인데, 지금 코로나 시국에서 참고하실 정보는 세계 여행 부분이 상당히 조회수가 많이 떨어졌다. 그리고 영화에 대한 게 조금 많이 떨어졌어요. 저는 분석하기를 코로나 때문에 극장이 열지 않기 때문에 영화에 대해서 조금 검색량이 줄지 않았나. 한편으로는 비즈니스 경제 분야가 그전에 비해서 좀 많이 올랐어요. 이게 아마 주식시장이 활성화되면서 업체에 대한 정보라든지 주식에 대한 상식 부분을 검색하는 양이 많이 늘지 않았나.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본인 카테고리 처음 선정하실 때나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서브 카테고리를 조금 활용하실 때도 이런 걸 좀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 하나 참고하실 만한 게, 방금 평균 사용시간, 그게 좀 중요하다고 말씀드렸는데, 게임이 가장 평균 사용시간은 높아요. 검색을 해놓고 그 퀘스트를 깨기까지 오래 보시는 것 같아요. 그것 때문에 평균 사용시간이 440초까지도 나오고, 그리고 다음으로 요리 레시피 같은 경우는 요리가 다 될 때까지 레시피를 펴놓고 계속 보셔야 되기 때문에 요리 레시피도 꾸준히 평균 사용시간이 높은 카테고리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부분에 있어서 좀 특징적인 거는, 사진 분야 같은 경우는 이미지만 넣으신 분들이 많기 때문에 텍스트가 적어요. 그러다 보니까 평균적으로 체류 시간이 짧습니다. 이런 사진 분야에서는 본인이 체류 시간이 짧다고 해서 좀 걱정하실 건 아니고, 이 평균보다 좀 적을 때는 사진을 두세 장 그 이상을 겹쳐서 한 글에 사진 한 장 이런 식으로 올리시는 것보다 여러 장을 갖다가 같은 주제로 올리신다거나 사진을 갖다가 링크를 건다거나 그런 식으로 활용하시면 좀 좋으실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시간대 분포가 있는데요. 이거는 어떻게 활용하면 좋으냐면, 시간대별로 비즈니스 카테고리에서는 이런 시간대에 많이 검색을 한다. 그래서 포스팅을 할 때 언제 하면 좋으냐, 이런 걸 활용하면 좋으세요. 저 같은 경우는 비즈니스 서비스 분야에 글을 쓰고 있기 때문에 출근 시간대에 앞서서 8시, 7시 이 사이에 글을 좀 많이 올리고요. 9시에 올리시는 분들도 계세요. 근데 이제 7시, 8시 이때 올리는 이유가 뭐냐면, 이웃으로 등록해 놓으신 분들이 새 글 목록에서 최상단에 제가 있으면 제 걸 볼 확률이 높겠죠. 그리고 들어오셔서 좋아요를 품앗이라도 눌러줄 확률이 높기 때문에 아침에 8시, 7시에 글을 올리는 경우가 많고, 그러면 8시나 9시에 넣지 왜 7시냐 6시일 수도 있어요. 그때 왜 넣냐 하는 분도 계실 수 있는데, 검색에 반영되는 시간이 2시간에서 3시간입니다. 그래서 6시에 글을 올리시면 8시에 검색에 반영이 되고 9시에 되면 자리를 잡기 때문에 9시 출근 시간에 맞춰서 검색이 될 수 있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글을 올리시는 것도 괜찮다 말씀드리고 싶고, 유행하는 카테고리, 시기적인 카테고리 같은 경우 오늘 검색량도 누락되지 않고 좀 많이 받았으면 좋겠다 싶은 그런 글들은 유입량이 많이 늘어나기 1-2시간 전에 글을 올리시는 게 좋습니다. 지금 비즈니스 분야는 이런 모양인데, 저희 직장생활 하시는 분들의 근무 패턴하고 되게 비슷하죠. 저녁에 야근하시는 분들 식사하고 오셨다가 야근하시고 뭐 이런 식입니다. 다른 분야는 어떨까요? 일단 참고로 조금 몇 개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아까 조금 분석한다고 보긴 봤는데 재밌었어요. 이거 보는데 맛집을 한번 볼까요? 맛집 같은 경우는 당연하겠지만 점심시간에 맞춰서 이렇게 좀 많이 올라가고, 저녁 식사 시간에 맞춰서 지금 많이 올라가요. 그리고 야식 시간 3개의 산이 있는 걸로 분석이 됩니다. 그리고 요리도 동일합니다. 요리를 해 먹어야 되는데 요리를 해 먹는 시간이 언제일까요? 보통 저녁 시간대에 요리를 많이 해 드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요리 레시피 같은 경우는 저녁 식사 시간대 그리고 점심 시간대, 이때 봉우리가 생긴다, 그런 걸 알고 계시면 언제 포스팅하는 게 좋을까요? 말 그대로 식사 시간 전에 한 10시나 9시에 글을 올리시거나, 아니면
4시, 5시에 글을 올리시는 게 좋으시겠죠. 그리고 다른 걸 좀 보자면 육아 같은 게 좀 특이합니다. 자지 않는 모든 시간에 고루 분포돼 있어요. 말 그대로 육아하시는 거는 쉴 틈이 없다. 애완동물 한번 볼까요? 아까 보진 않았는데 애완동물 같은 경우는 애완동물도 육아랑 참 비슷합니다. 어학 분야 이런 것도 좀 특징적인데요. 퇴근 시간 이후 저녁 시간대에 공부를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그리고 학교 다니시는 분들도 짜투리 시간에 방과 후에 저녁 시간대에 공부를 하기 위해서 이렇게 검색을 많이 하시는 것 같습니다. 성별 분포 이런 거는 재미로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비즈니스 분야는 이런 카테고리인데 저 같은 경우는 이 그래프랑 조금 다른 게 여성분들이 많이 들어오세요. 저는 이거를 여자 직장 생활 하시는 분들이 인사 담당자로 많이 계신 것 같아요. 선임사원 분들은 임원분들 남자분들이 많으신 것 같아요. 그렇게 분석을 했습니다. 이게 뭔 소용이냐 이렇게 얘기하실 수 있겠지만 한편으로는 그런 성향을 파악해서 글을 쓰시는 것도 중요하지 않나. 여기까지 블로그 통계 보는 방법, 분석 방법에 대해서 설명드렸고요. 다음으로 설명드릴 게 블로그 차트라는 사이트입니다. 블로그 차트는 구독과 좋아요는 컨텐츠 제작에 힘이 됩니다.